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후 2시 30분 현재 기온이 영상 14도예요. 바람도 한 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청산별국이 강변에 좀 나와봤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파릇파릇한 산야초들이 잔뜩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자, 오늘 이 산야초밭 풀밭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봄을 맞아서 3월에 들나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 강변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 식물, 자, 매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산야초 공부는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 식물이 바로 말랭이에요. 말랭이. 말랭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거는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귀화한 식물입니다. 자, 나물로서의 효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왜냐면 이 보시다시피 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요. 그리고 그 꽃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주 토실토실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요때도 나물로 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 냉이들은 주로 먹는 부분이 뿌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말랭이는 지상부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자, 요거는 꽃대까지도 전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도톰한.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랭이에요. 아주 상큼하고 달고, 그리고 육즙이 많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매운맛이 살짝 탁 터져 나와요. 너무너무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랭이를 드실 때는 뭐 어떻게 드셔도 맛이 좋지만 일단은 샐러드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숙채도 맛이 있긴 하지만, 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매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걸 데치게 되면 여러분 없던 맛이 나타나요. 어떤 맛이냐면 어마어마하게 쓴맛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맛있었던 나물이 왜 이렇게 쓴맛이 나타날까? 이 나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데쳤을 때 쓴맛이 나는 이런 냉이 종류들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말랭이가 그렇고요. 그리고 나도냉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생으로 먹었을 때 나도냉이는 매운맛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그걸 데치고 나면 엄청나게 맛이 써져요. 그래서 이 말랭이를 데쳐가지고 숙채로 드실 때는 반드시 우려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쓴맛은 어느 정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제가 차를 달려서 오다가 어느 밭 옆에 이 말랭이가 어마어마하게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걸 봤는데 거기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밭 바로 옆에는 인삼밭이 있었어요. 자, 과수원에서는 가끔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강변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됐네요. 자, 요 말랭이는 이렇게 나물로서 지금 요 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나물인데, 요거 한방에서는 나물로도 이용하지만 요걸 약초로도 이용을 합니다. 요걸 이제 한방에서는 석명이라는 생약제명으로 약용을 합니다. 독은 없고요. 성질은 여러분 따뜻합니다. 자, 일반 냉이는 평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체질 구분 없이 누구나 드셔도 상관없는, 많이 드셔도 이로운 그런 나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랭이는 성질이 따뜻해요. 그리고 달고 맵습니다. 자, 어디에 좋을까요? 자, 요거는 뭐 일반 그 산야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효능,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기본적인 효능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간에 좋습니다. 간. 그래서 이제 보간, 간을 보하고 청간, 간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에 좋으면 또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눈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눈은 간을 비추는 창이라고,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말랭이를 많이 드시게 되면 안과 질환들도 싹 없어진다고 해요. 시력 보호에도 좋겠죠. 자, 따뜻한 성질을 가진 말랭이. 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데쳐서 드실 땐 반드시 쓴맛 우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냉이죠? 자, 냉인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얗게 꽃이 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주로 먹는 부분이 냉이는 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꽃대가 올라오면 뿌리에 심이 생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을 기약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해살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냉이는 이 잎의 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잎의 모양들이 상당히 그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결각들이, 깊은 결각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꽃대가 생기고 나면, 자, 잘 보세요. 꽃대가 생기고 나면 결각이 없어요. 그리고 잎은 이렇게 기다란 타원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 보통 대부분의 식물들은 처음에 올라오는 그 뿌리잎들이 동그랗거나 기다란 타원형이고 결각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결각이 조금씩 생기고 점점 결각이 깊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냉이는 반대예요. 처음부터 이런 깊은 결각이 있다가 꽃대를 올리면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기다란 타원형으로 변하고, 그리고 결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요 옆에도 보시면 요것도 냉인데, 자, 잎을 보시게 되면 꽃대에 있는 잎은 이렇게 결각이 하나도 없는 요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다른 식물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한 해살이 공부 이렇게 같이 하고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랭이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냉이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 바로 옆에서 자라는 또 식물이 하나 있는데, 자, 요것도 제가 매년 봄에 소개를 드리죠. 그리고 제가 이른 봄철에 올해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자, 모습을 보시면 이제 당근이나 쑥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요것도 냉이과예요. 십자과과입니다. 자, 생긴 거는 쑥을 닮았지만, 그래서 이름이 제쑥이에요. 제쑥. 하지만 맛과 향은 냉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쳐 드시거나 국을 끓여 드시면 영락없는 냉이에요. 자, 모습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개체가 좀 작습니다만 이 모습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뿌리도 캐보시면 이것도 냉이랑 비슷해요. 자, 이게 바로 제쑥입니다. 이것도 맛을 한번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제쑥 보여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은 냉이 종류들이 많네요. 자, 요것도 냉입니다. 요것도 십자화과인데, 냉이는 냉이에요. 냉이는 냉인데 이름에는 냉이란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대부분의 냉이과들은 냉이란 이름이 끝에 다 붙어 있죠. 하지만 얘는 냉이는 냉인데 이름이 달라요. 이 식물의 이름은 바로 속속이풀. 너무너무 이름이 생소하죠? 속속이풀. 그냥 보통 냉이와 구분 없이 채취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우리가 그 참냉이라고 부르는 냉이와 맛과 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잎의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일반 냉이를 한번 잎을 찾아볼까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게. 자, 옆에 냉이 잎을 하나 땄습니다. 자, 일반 냉이는 보시면 이 주 맥이 좀 좁고 옆에 잎들이 많이 넓은 편이죠. 거기에 비해서 속속이풀은 가운데 있는 줄기가 좀 굵어요. 그리고 잎들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냥 일반 냉이로 알고 드시는 분들 많은데, 뭐 딱히 구별해야 될 필요는 크게는 없지만, 이 참냉이보다는 향은 약간 덜합니다. 그렇지만 단맛이 많이 강하고 매운맛도 살짝 나는 아주 이것도 고급스러운 그런 나물 중에 하나죠. 자, 제가 속속이풀을 하나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일반 냉이처럼 이렇게 뿌리가 아주 길고 굵고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일반 냉이처럼 이용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이 속속이 풀의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꽃이 피게 되면 꽃의 색깔이, 냉이들 보통 무슨 색입니까? 냉이들은 대부분 흰색 꽃이 열십자로 피죠. 입장 내장이 흰색이고 열십자로 내장이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얘는 열십자는 맞지만 꽃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 속속이 풀은 노란색 꽃이 펴요. 자, 노란색 꽃이 피는 냉이과 또 하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도냉이, 나도냉이, 요 산 초입부 또는 개울가, 계곡 쪽에서 발견되는 나도냉이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 꽃이 피죠. 자, 이것도 아주 맛이 좋은 냉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실합니다. 일반 냉이처럼 뭐 구분 없이 드셔도 상관없지만, 속속이 풀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잎의 모양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가운데 줄기가 좀 더 일반 냉이보다 발달해 있는 요 냉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속이 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들 뭐 자주 보시는 그런 나물이죠. 자, 이게 바로 소리쟁이에요. 소리쟁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꽃이 이제 익어서 이제 씨앗을 달게 되면 바람에 요 씨앗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리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파랗게 이렇게 연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나물하기 아주 딱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잎이 파랗게 변한 것들은 쓴맛이 더 강해요. 기본적으로 쓴맛이 좀 있지만 쓴맛이 이렇게 파랄수록에 더 강하고요. 이렇게 붉고 연할수록에 쓴맛은 좀 덜합니다. 지금 많이 좀 가물었죠. 그래서 이렇게 강바닥이 다 갈라져 있는데, 자, 제가 작년에 요 소리쟁이를 제가 된장국을 한번 끓여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흔하다고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맛이 기가 막혀요. 자, 멸치하고 다시마 이렇게 육수 내 가지고 된장 풀어 가지고 요거 국을 한번 끓여 보십시오. 맛이 기가 막혀요. 다만 이제 쓴맛이 좀 있는 것들은,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데쳐 가지고 물에 우려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쓴맛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데,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우리 한매들님께서도 아주 이 소리쟁이 된장국에 아주 푹 빠지셨었죠. 미역국처럼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죠. 저도 작년에 처음 먹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흔한 것들 너무 흔한 것들은 저도 이렇게 쉽게 손이 이제 잘 안 갔었는데, 제가 지난 실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제가 놀란 나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흔한데도 안 먹어봤던 것들, 바로 미국 자리공하고 장롱나물이라고 부르죠. 미국 자리공, 그리고 망초입니다. 그 대구에 김태둥님께서 그 묵나물을 만드셔서 보내주셨는데, 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그 미국 자리공 있죠. 와, 기가 막혀요. 기본적인 독성이 있죠. 미국 자리공은. 그래서 살짝 이제 데쳐가지고 이제 말렸다가 이렇게 묵나물로 이용하시면 전혀 그 독성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채취하실 때 좀 연한 것들을 채취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보십시오. 이 소리쟁이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나라 뭐 어디서든지 그 물기를 상당히 좋아하죠. 좀 습한 곳을 좋아해서 그런 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나물로 드시기 아주 좋을 때입니다. 가급적이면 가운데 있는 고갱이와 연한 것들 이용해 주시면 아주 이걸 국을 끓이면 아주 미끌미끌해요. 꼭 진짜 미역국 먹는 것처럼 상당히 부드럽고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니까 정산별국이 추천드립니다. 요거 안 드셔보신 분 계시다면 좀 깨끗한 데서 채취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지저분한 데서도 좀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 깨끗한 곳에서 채취하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미끌미끌해요. 와, 이 진 보이시나요? 진.
정말 국을 끓이면 미역국만큼 부드럽습니다. 자, 소리쟁이 국 추천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봐오던 거예요. 그쵸? 우리 밭에 많이 키우는, 우리 김장할 때 이거 많이 넣죠? 바로 갓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나는 청갓이 있고 또 붉은 빛이 도는 홍갓이 있죠. 자,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야생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전국 투어를 다닌 적이 있었죠. 남쪽 지방 그 여수부터 시작을 해서 여수 고흥을 해서 전국을 이렇게 이제 돌았는데, 그때 이런 강변이나 하천변에서 항상 발견되던 게 바로 이 갓이었어요. 야생화된 것들, 우리가 재배하는 것들보다 생명력이 더 강하겠죠. 인공적으로 뭐 물을 주거나 양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달아요. 달고 육즙이 많고, 와우, 매운맛이 확 올라오는데요. 입맛이 확 돕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일반 야생초에 비해서 뭐 상당히 크잖아요. 크고 또 맛도 좋고,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맛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선호도가 더 높겠죠. 와, 이거 쌈 싸 먹으면 진짜 대박이겠는데요. 너무너무 맛있고 달면서 매워요. 달면서 매운맛. 어떤 맛인지 아시죠? 와, 대박입니다. 야생 갓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요 식물은 제가 지난 그 늦 가을부터 해서 계속 보여드렸던 식물 중에 하나죠. 바로 이런 강변에서 많이 발견되는, 특히 강변 밑에 그늘가 이런 데서 발견되는 당근잎을 닮은 전호는 전호인데, 요건 이제 유럽에서 귀화한 식물이죠. 바로 유럽 전호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생으로도 상당히 맛이 좋고요. 쌀국수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죠. 특히 고수 맛이 나기 때문에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열광하는 그런 나물이 바로 유럽 전호입니다. 군락을 이뤄서 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고, 제가 작년 가을에도, 늦가을에도 제가 이걸 낫으로 베는 장면을 여러분들 목격하셨을 겁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수를 좋아하거든요. 자, 유럽 전호도 이제 한창 채취 시기가 다가왔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파란 식물들을 보고 계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뭔가 눈이 이렇게 산뜻하고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자, 요 식물이 바로 우리 전국 어디서나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식물이에요. 바로 갈퀴 덩굴입니다. 아직은 좀 작아요. 하지만 이렇게 만져보시면 줄기가 사각이 져 있고, 이렇게 층층이 여러 장의 잎들이 이렇게 돌려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직은 작지만 줄기에는 여기 이제 가시가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처음엔 솜털 형식이었다가 점점 경화되면서 껄끄러운 가시가 될 거고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나물로 이용하시면 좋아요. 너무 이제 흔하다고 해서 멀리하지 마시고, 요것도 상당히 단맛이 나는 단나물입니다.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달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채취하셔가지고 그냥 살짝 샐러드로 그냥 드셔도 되고요. 겉절이 하셔도 되고, 끓는 물에는 살짝 넣었다가 바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양념으로 이렇게 무쳐 드셔도 아주 좋은 그런 나물이죠. 자, 여러분, 갈퀴 덩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갈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러 식물들이 있었죠.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갈퀴 덩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콩과 식물이 있죠. 갈퀴 나물 기억하십니까? 콩과 식물. 이렇게 덩굴성이고 덩굴 손이 다른 식물들을 감고 올라가면서 연분홍에서 보랏빛의 그런 꽃들이 아주 많이 달리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는 갈퀴 나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콩과 식물 중에 각 마디마다 콩의 꽃처럼 생긴 마디마다
2장씩 이렇게 꽃이 달릴 거예요. 예, 그렇게 달리는 살갈퀴라는 그런 식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갈퀴 아제비. 갈퀴 아제비는 요 갈퀴 덩굴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는데 거긴 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체도 요 갈퀴 덩굴보다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갈퀴라는 게 있는데 개갈퀴는 요것과 같은 형식이지만 잎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보다 한 10배 이상 크고 요 같은 형식의 10배 이상 큰 아주 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써 5개죠. 갈퀴 덩굴, 갈퀴 나물, 살갈퀴, 갈퀴 아제비, 개갈퀴, 이렇게 5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이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는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갈퀴 덩굴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또 이런 식물도 나와 있네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제 많이 보이시죠? 자, 요게 외국에서 귀화한 그런 식물이에요. 하지만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식물과 많이 비슷하죠. 바로 광대나물과 아주 흡사합니다. 꽃도 비슷하고. 하지만 잎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비교 영상도 제가 만들어 드렸지만 우리나라 토종 광대나물 같은 경우에는 마주나는 잎이 잎자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나는 잎이 한 쌍이 거의 한 장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요 자주광대나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 자루가 이렇게 길게 달려 있어요. 요게 차이점이죠. 근데 제가 실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 잎의 형태나 전체적인 모습은 오히려 토종 광대나물보다는 요 자주광대나물이 더 예뻐요. 자, 이것도 나물로 이용을 하죠. 이게 어떤 맛이 났었죠? 제가 맛은 또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아요. 근데 이제 육즙은 거의 없고 단맛이 이렇게 살짝 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제 육즙이 적다 보니까 요거 이제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물들과 이런 것들은 같이 섞어서 드시면 맛이 좋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화초로서도 이용 가치가 높겠죠. 자, 자주광대나물 아직은 조금 이르네요. 이제 꽃들이 이제 막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자주광대나물 소개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파란 풀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옆으로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는 왜 없죠? 왜 그럴까요? 그늘이 져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요. 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잎이 넓은 애들이 자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이를 한번 이렇게 헤쳐볼게요. 헤쳐보면 제가 총회에 맞지 않는 바로 삼립국화의 모습입니다. 자, 이쪽은 오늘 바람은 불지 않지만 이쪽에 또 바람이 막힌 곳이 아니에요. 바람이 여긴 잘 부는 곳이라서 아직 크기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작습니다만 뭐 이달 말까지는 전부 다 채취가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상당히 큰 군락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군락지예요. 자, 뭐 어떻게 드셔도 맛이 좋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건 겉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액젓 없으면 간장 쓰셔도 돼요. 액젓이나 간장 쓰시고 거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좀 넣으시고 그리고 마늘 좀 넣으시고요. 매실 액기스 살짝 넣으시고 뭐 파마늘 정도만 넣으셔서 간만 맞추시면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이제 뚱딴지, 여러분들 돼지 감자라고 부르시죠. 정식 명칭 뚱딴지 굵게 썰어서 같이 넣으셔서 겉절이에 드시면 아주 맛이 좋죠. 그리고 살짝 데쳐서 꼭 짜가지고 고추장이나 된장 이렇게 이제 조물조물 무쳐 드셔도 너무너무 맛이 좋고요. 맛과 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삼립국화 한 번만 드셔보시면 게임 오버야. 게임 끝입니다.
자, 또 말렸다가 묵나물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자, 그런데 저번에 비가 한번 오긴 왔지만 아직도 좀 가물어요. 그래서 큰 비가 한두 번 더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자, 삼립국화 자생제의 모습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누굴까요? 자, 지난주 이번 주 실방에서도 제가 요거 정보를 또 드렸었죠. 매년 반복적으로 정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은 맛도 맛이지만 독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산야초 중독 사고의 50% 이상이 전부 다 이 식물입니다. 바로 원추리. 이 백합과로서 꽃이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이제 화초로 많이 가꾸고 계신데 나물로서도 너무너무 맛이 좋습니다.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자라도 괜찮아요. 아주 파란, 아주 진한 녹색이 되기 전까지 한 10cm에서 15cm 이상 되지 않도록 해서 채취하신 다음에 요거를 데쳐 가지고 물에 반나절 이상 우리셔야 돼요. 그냥 드셔도 괜찮은 분들이 계신 반면에 온나무의 독성처럼 여기 이제 장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장 발달이 덜 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난 실방에도 댓글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여러분이 같이 드시고 배탈, 복통, 설사 나가지고 고생하신 그런 댓글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그만큼 맛도 있으면서 그 독성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나물이자 약초죠. 한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나물 그 된장국하고 이 무침을 너무너무 맛있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댓글을 어떻게 다셨냐면 뻥이래요, 뻥. 네, 그분은 어떤 글쎄요, 그분과 제가 입맛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해 보신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정말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그리고 된장국 끓이면 또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자, 그리고 한방에서는 망우초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추리 속에 들어있는 그 독성분이 콜리친이라는 그 성분인데 그걸 적절히 제거를 하고 아주 소량만 이렇게 섭취를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게 바로 망우초라고 그랬죠. 망우초. 잊을 망자의 근심 우자예요. 근심을 잊게 하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근데 많이 드시면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걸 생으로 초고추장에 그냥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되고 각자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는 중독 사고를 크게 일으킬 수도 있어서 병원에 실려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나물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자, 원추리 아주 맛있지만 콜리친이라는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위에 널리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제가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드리면서 청산별곡 퇴근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